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제1국사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지금 온 나라에는 인재 중시, 교육 중시의 기풍이 차넘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교육 사업에 깊이 관심하며 교육 부문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자랑찬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 인민은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역사적 진군길에서 주체교육의 강화 발전을 위해 싸우신 경의한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영조 동지께서는 나라의 발전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교육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육 부분에서 낡은 도식을 대담하게 마수고 깨우쳐주는 교수 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 때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교육사업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대한 법령을 발표하도록 해주시고 이를 위한 국가적인 투자도 아낌없이 체계적으로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 발전의 강령적 지침으로 되는 부류의 고전적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새세기 교육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교육사업을 국사 중에 국사로 여기고 언제나 중시하시는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전략적 구호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지금 온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고 새 교수 방법들을 창조하게 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전국적으로 수많은 본복의 학교들이 새로 꾸려졌고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다구치간 사업을 짜고 들어서 교수 내용과 방법 개선에서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중앙교수 강습소로부터 도시군 교원 재교육 강습 기관들에 이루는 정연한 교원 재교육 강습 체계가 세워지고 현대 교육과학과 교육 기술을 도입한 새 교수 방법 창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원들의 자질이 향상되고 전국적으로 2019년 한 해에만도 8천여 명의 10월 8일 모범 교수자들이 배출되게 되었고 교육사업에서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 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은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시려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후대 교육 사업에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 열풍이 거세차게 일어번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단행하신 군마 행군길을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달하는 답사자들이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대지의 눈보라를 뚫고 백두산에 오르면서 답사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뼛속 깊이 체득하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유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편답하고 있는 답사인군 대원들이 무포 수경지를 답사했습니다. 수경지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체 28, 1939년 5월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하룻밤 수경하시면서 대홍단지구 진출을 위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신 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수경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백예봉 수경지에서 답사인 군대원들은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 독창적인 유격전법으로 강도 일제를 쥐락펴락하시던 빨치산 김대장의 천출위 인상과 위대한 수령님의 용도를 받들어 모진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한 항일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산 비룡을 찾은 답사인 군대원들은 졸세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는 사령부 귀틀집에서 그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시고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되새겼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답사인 군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른 답사인 군대원들은 백두의 혁명 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더욱 옥색이 준비해갈 열의에 넘쳐 격정의 함성을 토쳐 올렸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조국 김종일 장군님의 나라를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따라 만방에 빛내이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각지 근로자들이 정면 돌파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 생산 쪽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당창군 75돌세는 뜻깊은 올해에 흥주 청년 5호 발전소 건설을 기어이 완공할 불타는 일념 안고 떨쳐 나선 돌격대원들이 발전소 건설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여 언제 기초 굴착 작업을 짧은 기간에 끝낸 기세도 높이 지금 이곳 돌격대원들은 언제 기초 콘크리트 타입 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발전기실 암석 굴착 작업을 마감 단계에서 다고치면서 여기에 원재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입체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 기초 콘크리트 타입을 시작한 지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천立방의 혼합물을 처리해서 공사 속도를 부쩍 높이고 있습니다. 돌격대원들이 이런 앙양된 기세에 맞게 우리는 전투 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서 굴착기, 자동차, 혼합기를 비롯해서 이제 기계 설비 수단들이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가지고 혼합물 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여기에 모든 전투 현장들에서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이제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중앙열이 제7기 제5차전원 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 나선 안변 린비료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종면 돌파전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지켜섰다는 책임감을 안고 린비료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면한 육농 공정별에 따르는 농사 차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 따라 린비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평강 린에서 강산에서 린비료 생산에 필요한 정강 생산 보장이 정상화되고 또 공장에서는 설비들의 망가동 만부화를 걸어서 린비료 생산량을 지금 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공장 통합 생산 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 생산과 경영 활동의 현대화, 정보화가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실 남새 품종을 다양하게 해서 인민들의 식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열이 안고 사동구역 장천 남새 전문 협동 농장에서 온실 남새 품종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이 고추 품종들이 언실고추 9호와 언실고추 1호입니다. 지난해 이 고추 품종들을 재배해 보았는데 언실고추 9호는 조은성이 아주 강하고 생육기일도 아주 짧기 때문에 좋고 언실고추 1호는 열매도 크고 품질도 좋으며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언실에서 재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재배하고 있는 언실 토마토도 새 품종 토마토인데 열매도 크고 맛도 아주 독특하며 수확량도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고무사자고추, 솔라나, 주루마오, 눈출토마토를 비롯해서 새 품종 남새들을 더 많이 재배할 이런 대책들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농장에서는 야외 조건에서 단백초를 비롯한 여러 가지 품종의 남새들도 대대적으로 재배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들에서 활발히 운영되는 원격 교육 체계는 각지 근로자들의 학습 요리를 고조시켜 그들을 지식형 근로자로 준비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원격 교육의 과학화, 실용화를 다그쳐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원격 교육을 현실에 접근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을 교수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는가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학생들과의 부단한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신속한 대답을 줄 수 있게 실시간 질응답 체계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 있는데 이 실시간 질응답 체계 같은 것은 현장에 있는 학생들 속에서 그 실효가 아주 높습니다. 평양기계대학에서도 현대교육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법으로 원격 강의물들을 부단히 갱신해서 그 실효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인식적 효과를 줄 수 있는 이런 강의물을 만들기 위해서 평양교원대학에서 창조한 가상교수 체계를 우리 대학에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우리 대학의 실정에 맞게. 원격 강의물 제작에서도 종화상자료나 동화상자료를 적중한 개선에 넣어줌으로써 강의 인식 효과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책공업종합대학과 한독수 평양경공업대학 등 여러 대학들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원격 교육 방법들도 교육과 생산 실천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것으로 해서 각지 근로자들의 학습 요리, 탐구 요리를 적극 거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식민지 통치 시기 일제는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약탈할 목적 밑에 가전 악법들을 조작해서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에는 일제가 악랄한 국가총동원법을 조작하고 수많은 청장년들을 죽음의 고역장들과 전쟁터에 강제로 끌어내서 중세계적 노예 노동과 죽음을 강요한 자료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지난 식민지 통치 시기 840만여 명의 조선 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정신대, 버국대, 학도병, 위안부 등 각종 병목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강제 연행하기 위해서 일본 놈들이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했는데 대표적으로 1938년 4월 1일에 저작 공포한 이 국가총동원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저작 공포한 후에도 각종 악법들을 저작해서 10대의 나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총장님들을 전쟁 마당터에 끌어다가 대포법으로 이용해 먹었고 공사장들에서 소나 말처럼 부려먹었으며 나중에는 비밀을 엄수한다고 하면서 집단 학살까지 했습니다. 그때 끌려갔던 조선 사람들 가운데는 20만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일제는 저들이 저지른 이런 죄악에 대해서 성군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아직까지도 집요하게 내고가고 있으며 흑백을 전도하려고 미천을 띠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과거 일제가 조선 인민 앞에 저지른 이 살인적이며 야수적인 이런 만행들을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44개, 유럽에서는 49개, 아메리카에서는 51개, 아프리카에서는 50개, 오세안주에서는 8개 나라와 지역이 비루스 감염증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 3월 31일에 종합된 세계적인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 여전히 전염병 피해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3월 31일 현재 이 나라에서는 감염자 수가 18만 9,030여 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3,9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하루 동안 2만 5,030여 명의 감염자와 700여 명의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루 감염자 수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감염자 수가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 유럽에서 피해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3월 31일 현재 감염자 수가 전날에 비해서 4,053명이 더 늘어나 10만 5,792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 수는 전날에 비해서 837명이 더 늘어나 1만 2,428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편 벨지크에서는 전국적인 감염자 수가 1만 2,775명, 사망자는 705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들 속에는 12살 난 소녀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감염자가 2,337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17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다음, 이란에서는 지난 하루 동안 3,111명의 감염자와 14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 총적인 감염자 수는 44,606명, 사망자 수는 2,898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남조선에서는 4월 1일 현재 감염자가 9,887명, 사망자는 16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편 아프리카에서는 3월 31일 현재 5,255명의 감염자와 172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한편 부룬디와 시에라레오네에서 첫 비루스 감염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3월 31일 현재 세계적으로 피해가 큰 나라와 지역들을 차례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02개 나라와 지역에서 85만 6,910여 명, 사망자 수는 4만 2,10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가는 속에 많은 나라들에서 전염병 방역 대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4월 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국내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들을 포함해서 의학적 관찰 중에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총 1,541명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한 감시와 추적, 격리 및 치료 사업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했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무증상 감염자들에 대해서 14일간의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30일부터 2주일간 아부자와 라고스에서 모든 인원 유동과 활동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불가리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공장소들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때 대한 지시문이 발표됐으며 그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윈남, 쯔르나고라,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든 비행기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전국적인 격리 조치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대책들을 세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은 국제사회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사업에 공동으로 떨쳐나설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